자,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좋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고전적 지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이 고전학파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돼요. 이제 평가 이론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1776년입니다. 자, 이 1776년에서부터 우리가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때 나온 걸 기준했을 때 약 1870년,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우리는 고전학파의 시대입니다. 고전학파인데 우리 경제학이라는 이론은요,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가 이론을 꼽힌 거예요. 그때 이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고전학파인데, 이 고전학파에서는요, 이 지대를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 토지, 자본이 있습니다. 이 토지, 자본을 우리는 고전학파 시대는 구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를 하고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자, 여러분 우리 배우셨죠? 토지 특성, 부증성 하면서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또 토지는 사용을 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본은 뭐냐? 이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었다.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가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화. 기계는 사용함에 따라 뭐가 되죠? 예, 소모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자본을 구별하고 고찰하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총 생산물이 생산되겠죠. 자,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생산한 총 생산물, 총 생산에서 뭐를 빼주냐 하면은 이 자본이나 이 노동에 대한 대가, 이 자본에 대한 대가, 이 총 생산물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게 뭐죠? 잉여. 요 빼고 남는 이 잉여를 누구에게 준다? 바로 토지에 준다. 그래서 토지를 뭐라고 하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지대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인데 이 지대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잉여의 성격이다. 지대는 잉여인데 주의를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잉여의 성격인데 이 토지는 자연물을 이용한 대가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 소득이다. 왜?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이걸 이용한 대가를 주는 건데 문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소득,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소득으로 뭐한다? 간주한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소득입니다. 지대는 고전학파는 뭐다? 소득,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자, 그럼 불로소득은 어떻게 돼요?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통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뭐를 우리는 소득 분배, 이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학파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우리가 또 자주 나오는 지문이 요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곡물 가격, 예를 들면 밀 가격이 올라서 지대가 올랐느냐, 아니면 지대가 올라서 밀 가격이 올랐느냐, 이 논쟁이 여러분 엄청난 기간 동안 벌어져요. 그 논쟁에서 승리한 결론이 이거예요. 지대는 뭐에 의해서?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은요, 곡물, 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대가 올랐다. 이게 결론이에요. 논쟁에서. 그래서 지대는 시장에서의 뭐에 의해서?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생산물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네? 한 70년간 싸운 결론이 요거 하나 갖고 싸운 거예요.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자주 우리가 또 출제가 되는 용어가 바로 그거죠. 23회 시험은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자, 고전합화거든요. 그래서 고전합화는 이 사회 전체, 고전합화는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경제 형상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합화에서는 대표적인 학자, 이 고전합화 이 시대는요, 영국에 있어서 농업용 토지를 빌려서 이용을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대, 농경지, 농업용 토지, 농경지에 대한 지대 이론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그게 데이비드 리카도가 나오죠. 고전합화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래서 리카도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학자, 차액 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인데, 리카도는요, 우선은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도 나왔는데, 이 지문에서 키워드 되는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시험에 고전합화 이제 배우는 학자, 저번 주에 학자 배웠거든요. 오늘도 학자, 여기 마지막이에요, 지대가. 네? 학자 6명을 공부해야 돼. 6명. 네? 그래서 차액지대설은 영국에 있어서 영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용 토지입니다. 이 농업용 토지에 뭐가 중요하냐? 비옥도입니다. 비옥도. 자, 여러분, 우리 비옥도가 좋은 토지도 있고 비옥도가 뭐한 토지도 있어요? 낮은 토지도 있는데, 그럼 생산량은 어디가 많을까요? 비옥도가 높은 토지가 생산량이 많겠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예요.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1제곱미터를 단위 면적입니다. 그럼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비옥도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우리는 생산성, 이 생산성에 뭐를 가져온다?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 지대. 여러분 27회 시험에 바로 이 지문을 또 출제했었죠. 27회 시험에 요거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걸 출제했는데, 이 비옥도의 차이를 뭐죠? 우리는 질적인 차이. 시험 문제 여러분이 요걸로 출제한다. 비옥도의 차이를 말을 좀 바꿔서 질적인 차이로 출제했더니 또 안 들어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을 좀 바꿔서 출제해버렸거든. 예? 여러분 양적인 차이가 아니잖아요. 예? 질적인 차이지. 비옥도는 질적인 특성의 이 차이입니다. 자, 이 키워드거든요. 요걸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또 3번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3번 출제된 지문이, 이 리카도는 또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뭘로 보냐? 이걸 또 3번 출제했는데, 우선 크게 2가지로 보죠. 영국에서의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가 좋은 토지는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옥도, 예? 비옥한 토지죠. 예? 비옥한 토지는 뭐가 됐다? 한정되어 있다.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뭐죠? 희소성.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선은 지대를 또 발생해요. 비옥도가 다 좋으면 뭐 관계가 없는데, 비옥한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희소성으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또 여러분
농업용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한 사람 투입, 두 사람 투입, 세 사람 투입, 투입을 할수록 총 생산량은 증가를 해요. 그런데 농업용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지만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예, 수학 체감의 법칙이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을 한다. 두 가지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자, 그 원인에서 이제 지대가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토지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우등지. 자, 토지에 비옥도가 우등생, 열등생 있듯이 땅도 우등지, 열등지. 그래서 토지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인데, 이 우등지에서의 생산성에서 토지에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열등지라고 해요. 비옥도가 낮은 토지인데 여기에 최를 붙여 가장 최자, 가장 열등지다. 그래서 이 최열등지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니카도는 이걸 뭘로 한계지라고 써요. 최열등지를 니카도는. 그래서 니카도는 우리가 토지, 영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거든요. 이 토지의 생산성, 이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한계 최열등지는 토지 비옥도가 극히 열악을 한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생산성이 뭐한 토지? 가장 낮다. 가장 낮다. 이 가장 낮은 토지야.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최열등지인 한계지는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해. 자,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이걸 기준,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 이 우등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니카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차액지대 설명해 볼까요? 차액지대는 요거 뺍니다. 차액, 요걸 기준,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준에서 생산성의 차액 뺀 거, 차액만큼. 요 생산성이 가장 낮으니까 그걸 기준해서 두 토지의 생산성 빼줘. 차액만큼 뭐를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한다. 이게 바로 차액지대. 개념 되겠죠? 차액지대의 개념입니다. 자, 차액지대설입니다. 그래서 차액지대의 개념인데 니카도는 지대를 뭘로 보냐? 자, 니카도는 지대를 생산물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것을 뭐라고 한다? 니카도는 지대라고 해. 그럼 니카도 지대인데 문제는 이 니카도는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서로 뭐하다? 니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서로 뭐하다? 같다고 봐요.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것은 요거에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은 요게 같으면 지대는 뭐가 돼? 최로가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키워드가 이거죠.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 키워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가 차이인데 동일하면 어떻게 돼? 토지 비옥도가 같다.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 그럼 지대도 뭐다? 동일. 같아야 돼. 그런데 실제 봤더니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니카도는 설명을 못해. 니카도는 비옥도가 동일하면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 지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 못하는 거야, 니카도. 그럼 왜 설명 못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니카도는 토지의 뭐를 경시했다? 위치의 문제를 경시했다.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를 했다는 한계를 가져요. 자, 그 위치 문제를 경시한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니카도는 또 뭐죠? 비옥도 자체가 아닌, 여러분 니카도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또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니카도는요, 시험에 나오면 거의 여기서 나오는 거지.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잘 보시면 돼요. 자, 니카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3년 또 최근에 계속 또 출제가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 칼, 여러분 막스라고도 하고 뭐 마르크스라고도 하는데 절대 지대에서. 자, 마르크스는요, 요겁니다.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 관계없다. 무관한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는 어떻게 돼요? 국공유화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사유화가 됐죠. 자, 이 지문을 우리가 또 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여러분 박스 주어지고 누구 이론이냐 출제했습니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뭐죠? 토지가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소유야. 예? 그래서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가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요. 그럼 여기 절대지대의 개념은 뭐냐?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입을 뭐라고 해요? 절대지대예요.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는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달라, 지대 달라 요구하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또 주장한 학자가 누구? 우리 마르크스. 그래서 여러분 뭐죠?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한 학자가 누구다? 마르크스다. 이렇게 마르크스. 자, 우리가 20회 시험에는 정답 지문,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한 지문. 요거 한계지 요거 주의 좀 많이 해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자,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학자 둘 했어요. 또 단골 학자 있어요. 예? 요즘 또 계속 출제하고 있죠. 2년 연속 또. 우리 또 여러분이 요 세 학자는요, 단골입니다. 특히 뭐죠? 튀네. 튀네는요, 독일 사람인데, 요건 또 알아둬야 될 이유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가 중요해요. 1826년에 튀네는 이 고립국 이론을 발표해요. 이 고립국 이론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농업 입지에 관한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농업 입지 이론인데,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우리는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튀넨은 누구 이론? 앞에서 우리 설명한 니카도 이론에 이제 첨가를 해요. 뭐를 첨가하느냐? 바로 우리는 위치, 니카도는 위치 문제를 뭐 했다? 경시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첨가를 한 거예요. 위치. 경시한 걸 첨가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이렇게 나와요. 튀네는 우리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게 시험에 우리 T 내내 또 단골 지문이에요. 시험에.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위치를 첨가했다는 얘기죠. 즉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이 위치에 따라 또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무슨 개념?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튀네냐. 그래서 튀네네 이론을 또 뭐라고 한다? 위치, 지대설이라고 한다. 튀네네 이론은. 위치, 지대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121페이지 밑에서 5번째에 나와 있다. 위치, 지대. 자, 지대, 중심지, 시장, 거리.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문제 풀려면 또 한계, 지대의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그림에서부터 오른쪽 밑을 향한다. 하양, 오른쪽 밑을 향하는데, 자, 우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7번째 보시면은, 자, 121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증가한다. 이 지문 많이 내요. 자, 밑에서 7번째 증가 감소로 표현되어 있죠? 네. 그 증가 감소, 그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다. 자,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말이지만 이제 그림 보면 지대는 하락하고 수송비는 증가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은 T내는 지대를 뭘로 보느냐? 지대를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다? 생산비를 뺀 것은 누구 이로? 니카노야. 근데 T내는 또 하나가 더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 수송비가 더 들어가. 위치를 첨가했기 때문에 수송비가 더 들어가. 차이가 있죠? 니카도하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볼까요? 이 점을 뭐라고 해? 이 점. 시장으로부터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점을 지대가 제로다. 제로.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우리는 한계진대. 한번 볼까요? 이 점을 넘어가면은 지대는 뭐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 안 해요. 마이너스니까. 어디까지만 이용해?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용해. 한계지까지만. 그러니까 요 한계지 안에서만 이용해요. 그러면은 한계지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까지 농산물을 운송하면요, 수송비가 제일 많이 들어. 왜? 요거 넘어서는 이용 안 하니까. 그럼 만약에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시장에 농산물을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운송하는 것보다 수송비가 어떻게 적게 들죠? 어느 만큼? 요 거리.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적게 들어요. 예? 이 수송비 전략, 이 거리에 해당하는 수송비가 전략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지대로 지불하는 거예요. 수송비의 전략이 적으니까 지대도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A라는 농업용 토지 있죠? 그래서 이 한계지, 요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가 뭘로 지불된다? 지대. 자, 또 거기에 또 색깔 또 표현됐어요. 수송비의 전략분이 또 지대라고 표현된 거 찾았죠? 네, 그게 또 중요한 거야.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 T내는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 거야?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T내는. 그러니까 여기 수송비가 들어가요, 수송비.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또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뺐어요. 생산비를 뺀데 이때 이 수송비가 뭐냐? 이 수송비는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자, 여러분 1km당 수송비가 10,000원이다. 자, 여러분 1km당 수송비가 10,000원인데 여기에 거리를 곱하면 어떻게 돼? 거리.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5km다. 1km당 10,000원인데 5km, 시장부터 5km 떨어졌다 하면 얼마? 50,000원이지. 그 얘기야. 그럼 수송비가 50,000원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지대는 Y축. 지대는 Y축. 거리는 무슨 축? X축. 그러면 요것은 뭐죠? 요것은 A. 바로 뭐죠? 요죠. 요게 A. Y절편이라고 해. Y절편인데 이게 자, 이 점이거든요. 이 점이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다? 생산비를 뺀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생산물 가격이 비싸면은 이 점 A점이 위로 올라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또 생산비가 하락을 한다.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또 이 점이 또 위로 올라가. 네? 그래서 생산물 가격 생산비가 A점을 위아래로 막 이동시켜요. Y절편을.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뭐죠? 요걸 P, 요게 기울기야. 요게 P, 기울기.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Y를 꼬르는 요것을 뭐죠? Y절편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1차 함수. 1차 함수는 선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대 지불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역선형, 직선이죠. 역선형 함수를 띄고 있다. 역선형 함수. 지대 지불곡선은 우하향에 하는데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직선, 선형, 직선의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거 계산하는 거 있죠. 생산물 가격 얼마, 생산비 얼마, 단위거리당 수송비 얼마, 거리 숫자가 4개 주어지면 계산되겠죠. 계산하는 문제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수식을 보는데,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B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요.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또 어느 만큼?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전락되죠. 많이 전락되니까 지대도 이렇게 뭐다? 높아요. 그래서 중심진 시장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고 반대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지대는 뭐다? 낮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심진 시장에 가까울수록 지방농업을 나타내고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조방농업이 나타나요. 그래서 튀내는 그래서 이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재배되는 작물을 6가지로 구분을 해요. 튀내. 그럼 6가지로 작물이 재배되면은 그 재배되는 작물을 토지 이용한 대가로서 지대도 주는데 지대도 몇 개? 6가지 형태의 지대가 발생하는데 그 모양이 동심원 모양을 띠고 있다 해요. 그래서 동심원 지대 모형입니다. 근데 주의를 거는요. 여기서 그러면은 한계지 요걸 기준이 있죠. 아까 늘 요걸 기준인데 이 한계지를 기준했을 때 A, B 두 농업 요걸 기준했을 때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뭐가?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에 뭐가 나온다? 차이가 나오죠. 예?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뭐가? 요 지대에 뭐를 가져온다? 차이를 가져온다. 이 A, B 두 농업용 토지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이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튀내냐. 그러면 니카도는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니카도고,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누구 이론? 튀내. 튀내는 수송비를 강조한다.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또 그래서 시험 지문에 또 튀내이 많이 나옵니다. 자, 122페이지에 독점지대에서 토지의 공급은 부증성에서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까 토지의 공급
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대를 독점지대입니다. 뭐 개념 간단히 한번 보시고 요 세 학자가 중요합니다. 이 세 학자가 중요하다. 자, 신고전학파로 갑니다. 자, 여러분 신고전학파를 넘어오면요, 이것은 또 언제 우리가 89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고전학파 이후거든요. 19세기 후반, 1800약 90년대부터 우리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시대를 신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는요, 여러분 고전학파와 달라요. 토지 자본을 요거는 구별하지 않아요. 예?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는 구별했지만 이건 구별 안 합니다. 토지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뭐다? 생산 요소.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야.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뭐를 지불하죠? 지대를 지불하는데, 이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우리는 제공한 대가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대는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 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뭘로 파악한다? 비용이야.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 여러분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이지만 여기는 뭐죠? 요소 비용이에요. 비용. 소득이 아닌 비용. 요소 비용으로 우리는 파악을 한다.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비용의 개념이고, 고전학파는 무슨 개념? 소득의 개념.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정된 자원. 여러분, 한정된 자원. 여러분, 고전학파는 소득 분배에 중점을 주면 이거는 한정된 자원에 우리는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는 학자죠. 중점을 두고 여기는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 경제 형상을 파악을 합니다. 사회 전체 입장이 아니라. 자, 신고전학파의 내용인데, 그럼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요거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한 학자예요. 마샬. 예, 4번 나왔죠. 24회 시험, 26회 시험, 28회, 29회 4번 출제된 용어가 준지대. 여러분 고전학파 저기 배운 지대 있거든요. 고전학파의 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여러분 고전학파의 이 지대의 개념을 더욱 확대해서 앞에 뭐 자를 붙였어요? 준자를 붙여요. 확대해요.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더욱 확대해서 준지대의 개념을 도입을 해요. 준지대. 쿼지 렌트, 준지대. 자, 준지대는요 어떻게 돼요? 단기입니다. 단기. 장기가 아닌 단기적으로. 자, 토지는 뭐가 돼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 말고 토지 이외야.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고정된 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 못하는데 그 말고 이외에 뭐에 대한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뭐죠? 예를 들면은 기계나 기구 등을 예를 들어봐요. 이 토지 이외에 고정된 이 생산 요소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뭐다? 준지대다. 준지대. 예? 중지대인데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은 여러분 장기로 가면요 이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요 생산 설비가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는 이 기계 기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어. 가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돼. 장기는 준지대가 소멸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지대는 뭐에 설명한 거? 단기에 설명. 단기. 이 개념을요 4번 출세. 4번.
작년, 재작년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마샬 하면 뭐다? 준지대.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나와 있어요. 122페이지 박스 중간에 준지대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경제지대 전용 수입인데,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 현대적, 신고전학파, 20세기 들어서는 현대적 의미의 지대이론이야. 우리 앞에서 배운 학자 니카도 이거는요, 고전학파에 있어서 농경지, 고전적 측면에서의 지대이론이고, 이제 배우는 경제지대, 전용수입은 현대적 의미의 지대이론인데, 자, 이 개념이 전용수입은 29회 시험에 출제했고, 경제지대는 또 26회 시험에 용어가 나왔는데, 이걸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